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진행하는 시인 여기용입니다. 해마다 정월이면 1년 신수 보러 다니는 사람 많이 계시지요. 용하다는 점사를 찾아 미리 예측해보는 1년 동안의 길흉화복. 미리 알고 대비하는 마음이면 좋겠지만 그걸 빌미로 정초부터 마음 상해하실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나빠도 좋게 이해하고 그래서 내일을 조심하자는 유비무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디엔가 의지해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충분히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이 그러하였으니까요.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날마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 김지혜가 들려줍니다. 몰래 한 사랑.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그대여 햇살이 연그는 가을날 뚝에 앉아서 그대여 이렇게 여미어진 마음 열고 싶을 때는 너랑 나랑 둘이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내 눈물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자연 속의 질서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수많은 꽃들이 제 맘대로 피고 지는 듯하여도 계절의 이치에 맞게 때되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씨앗을 맺고 그것을 멀리 퍼뜨리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 참 신기한 것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들로 산으로 나가실 기회가 되거든 어떤 모습으로 그들만의 잔치가 펼쳐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민들레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가터를 날려보내는지,
소나무가 어떻게 씨앗을 만들고 멀리로 보내는지 보면 볼수록 신기한 자연의 세계가 재미있습니다. 때가 되어 부모 품을 떠난 씨앗은 스스로 피어나야 합니다. 척박한 곳에 떨어진 씨앗은 새싹조차 피워보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행히 조건이 좋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한 꽃을 다시 피워냅니다. 거기에 비하여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품에 꼭 보듬어 안고 다칠세라 과보호 속에서 자생력을 상실해가는 아이들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내 자식이 최고이고 내 자식만 다치지 않으면 되고,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부모들의 문해력이 엉망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 심각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고 아이들 준비물 챙겨주는 바람에 선생님들조차 황당하기 그지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꽃으로 보는 세상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목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매화와 동백꽃에 이어 목련 이야기인데요. 이 꽃도 피고 지는 모습이 분명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일편단심.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아프도록 사랑했나봐. 시간 흐르고 흘러도 그대라는 사람 못 잊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눈물 흐르고 흘러도 나를 위로해줄 그대라는 사랑을 두 번 다시 못할 사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와도 그대만 사랑할래요. 내 평생에 단 하나 소원, 그대 사랑하다 죽는 일. 다음 세상 외면 말아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아프도록 사랑했나봐. 시간 흐르고 흘러도 그대라는 사람 못 잊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래 사랑했나봐.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눈물 흐르고 흘러도 나를 위로해줄 그대라는 사랑을 두 번 다시 못할 사람. 가슴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잎보다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목련이지요. 하얗게 핀 꽃잎을 보며 그 청초한 아름다움에 밤잠 설치던 때도 있었고, 목련나무 아래를 배회하며 분분하게 날리는 꽃잎을 보며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만끽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목련이 피면 지금도 내 마음은 설레이길 반복합니다. 많은 꽃들은 암술과 수술로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고 그들의 힘을 빌어 가루바지를 하고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나 목련은 어떤가요? 그 꽃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암술과 수술은 뻣뻣하여 벌과 나비가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쉽지 않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루바지를 할까요? 목련은 이 땅에서 언제쯤 살기 시작했을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약 1억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는 백악기 시대이고 꽃잎이 피는 속시식물로 이 땅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된 식물 중에 하나지요. 이 시기에는 벌과 나비가 나타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목련을 찾는 곤충은 나비와 벌의 선배격인 딱정벌레들이었지요. 딱정벌레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곤충이지요. 딱딱한 껍질과 강한 턱이 있어 딱정벌레가 다녀간 꽃은 열매를 맺기 어려웠답니다. 하여 목련은 그런 것을 견디기 위하여 딱딱한 껍질과 억센 꽃수술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펼친 꽃잎은 딱정벌레가 머물기 쉽도록 위를 향하게 만들고 벌이나 나비가 좋아하는 꿀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정벌레는 꿀보다 꽃잎을 먹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런 생존 방식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도 딱정벌레를 매개자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년 전부터 이런 생존 방식을 고수해온 목련은 살아있는 화석 식물이라고도 하네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음을 목련의 진화사가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도 누구에게 진솔한 마음을 주었다면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잘못도 저지르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심하게 했다고 착각을 하지요. 이런 얄팍한 인간의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혜은이가 부릅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그리고 이어서 김연자의 10분 내로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꿈 같은 봄날에 처음 그대를 만난 날부터 나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려보는 다정한 그 얼굴 울며 울며 나르는 갈매기여 내 마음은 서평서 나르간 곳에 계시는 내님에게만 해줘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울며 울며 나르는 갈매기여 내 마음은 수평선 아득한 곳에 계시는 내님에게만 해줘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정말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너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록 바람이 분다 해도 눈보라 친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줘요 당신은 나만의 남자 나는 당신의 여자 언제나 멋진 당신 가슴에 안겨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여자는 꽃이랍니다
목련의 겨울눈은 다른 식물의 겨울눈에 비해 유난히 크고 탐스럽습니다. 겨울 추위에 대비해서 온몸을 털로 두르고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이 다 지고 난 뒤에야 겨울눈을 발견하고는 초겨울에 겨울눈이 만들어지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월동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도 면밀하여 여름부터 겨울눈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털로 잔뜩 무장하여 겨울을 날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 거지요. 목련의 겨울눈 모양이 붓 같다고 하여 목필화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눈 끝이 북쪽을 가리킨다 하여 북향화, 북쪽에 계시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충절화라고도 한답니다. 남쪽을 향한 세포가 햇볕을 받으며 더 빨리 자라므로 덜 자란 세포가 있는 겨울눈이 북쪽을 향한다 하여 그렇게 불리기도 한답니다. 목련의 꽃잎이 지는 모습도 자세히 볼만합니다. 이를테면 동백은 흩어짐 없이 송이지에 떨어지고 벚꽃은 꽃잎이 낱낱이 흩어져 떨어집니다. 그러나 목련은 꽃잎이 나무에 매달린 채 끝부분부터 탄력을 잃어가며 갈색으로 시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야 큰 꽃잎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마치 탄력 넘치는 20대 처녀가 나이 들어가며 할머니로 변해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자칫 서글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열매를 맺게 되니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목련을 다시 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목련은 이렇게 꽃이 질 때쯤 잎이 나지만 모든 목련이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일본 목련과 함박꽃은 잎이 먼저 난 후에 꽃이 핀다고 하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지금 가장 애써야 할 일을 알고 있지요. 나무를 키워야 할 때인지 꽃을 피워야 할 시기인지 열매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접어야 하는 시기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열매를 달고 꽃을 피울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그 때를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만들어야 할 열매를 위하여 진실된 마음을 주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접어야 하는 시기를 놓치곤 하지요. 내게도 지난날 그런 시기가 있었더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가끔 후회와 회한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답니다. 그때 꽃에게서 세상을 보는 힘이 있었더라면 아마 후회로 남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가 부릅니다.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곁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저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목련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목련 말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목련과 한밭꽃이 있고요. 특히 일본 목련의 모양은 연꽃과 비슷하여 향목련이라고 부를 만큼 향기가 진하다고 합니다. 한밭꽃 나무는 재래종 목련 중에 하나로 북한에서는 난초처럼 향이 좋아 나무에 피는 난초라는 의미로 목란이라고 불렀다네요. 그래서 기미성이 좋아해서 북한의 국화를 진달래에서 한밭꽃 나무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잎이 별처럼 벌어지는 중국이 원산인 별목련도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의외로 길가나 공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도 커다란 별목련이 몇 그루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목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목련은 잎이 6개에서 9개인데 반해 별목련은 12개에서 18개나 되는 좁고 많은 꽃잎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봄바람이 불면 하얗게 나풀대는 블라우스 같은 모습이라고도 하네요. 목련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울리면 별목련에게는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목련이 우아하게 긴 머리를 틀어 올린 성숙한 여인이라면 별목련은 생기발랄한 소녀의 분위기를 지녔지요. 그런 별목련을 보며 생기발랄함을 담고 싶어 가슴이 뛰기까지 합니다. 별목련 꽃잎이 나풀거릴 때쯤 봄은 무르익습니다. 더 많은 목련이 그리울 때는 천리포 수목원으로 가세요. 그곳에는 별목련 외에도 여러 종류의 목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1979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민병갈 선생께서 설립하였으며 2000년에는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병갈 선생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꽃인 라스베리 펀이라는 종류의 목련을 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매일 아침 굿모닝 맘이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천리포 수목원에는 400품종 이상의 목련이 있는데 그 숫자는 세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천리포 수목원이 가장 대표적인 목련 하나가 불칸이라고 하는 붉은 목련으로 그 이름은 화산에서 유래했다고 하지요. 꽃을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민병갈 선생은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꽃을 보며 누군가를 가슴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꽃 피는 계절마다 그리운 이와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도 멋진 목련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리사 마당인데요. 원리사는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그곳을 찾았다가 목련나무에 반해서 한참을 그 나무 아래서 쉬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절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목련나무 한 그루, 참 보기 좋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듣습니다. 현철, 봉선화 연정.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수줍은 너의 고백에 내 가슴이 뜨거워 터지는 화산처럼 막을 수 없는 봉선화연정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젖은 가슴 태우네 울면서 혼자 울면서 사랑한다 말해도 무정한 너는 알지 못하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쇠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나무의 연꽃이라고 해서 목련이라고 부르지요. 나무의 다양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서두르지 않고 꽃을 피워내는 모습, 우리 인간의 조급함과 나약함은 나무라는 듯합니다. 분주한 일상이 변함이 없는데 작년과 올해로 구분지어졌습니다. 계매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지요. 토끼의 영민함과 성실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작년 1년 동안은 들려오는 모든 뉴스들이 우울하고 피곤하게 하는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두 쪽이 나고 서로 물고 뜯습니다. 팩트가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에서 비열함을 보았고 야비함을 느꼈으며 비굴한 아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라는 의식은 이미 멀리 버려진 지 오래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최고이고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들려보면 가끔가다 들려오는 시민 영웅들 소식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었고 따스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이웃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을 가져옵니다. 꽃을 보며 희망을 배웁니다. 꽃을 보며 세상을 배웁니다. 꽃 속에는 그 어디에도 모함이나 권모술수 같은 게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까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냄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으며
바람과 구름과 비를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가지며 꽃을 피웁니다. 제가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노래 듣습니다. 문희옥 사랑의 거리, 편승엽 찬찬찬 두 곡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음꽃이 피니까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여기는 사랑을 꽃피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여기는 남서울 영동 연인의 거리 사계절 모두 뜨거운 바람이 있으니까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누구라도 한 번쯤은 걸어보세요. 여기는 사랑을 꽃피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음꽃이 피니까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여기는 사랑을 꽃피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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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새해 첫 산행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진 잔도길을 걸어보았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질공원이기도 한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자세히 볼 기회를 가진 것에 큰 만족을 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졸다 깨다 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는 더 많이 다니며 보고 즐겨야 하겠지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우리 것이 좋은 줄 알게 되고 아름다운 곳이 많은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는 겨울의 한가운데서 찾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하얗게 내린 상고대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데크길은 하얀 소리로 미끄러웠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걷는 내내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중간 어디쯤에서인가 어느 여자분께서 미끄러져 골절되는 바람에 119 대원들께서 들것을 메고 긴급 출동하는 일도 있었지요. 겨울철 산행은 매사에 조심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걸어야 하지요. 새해 들어 새로운 일 하나를 다시 준비합니다. 그러느라고 매일 분주하고 바쁘지만 일에 대한 즐거움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 일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리라 봅니다. 지치지 말고 하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봅니다. 겨울이 한창인 요즘은 겨울을 이겨낸 꽃들이 겨울눈 만들기에 분주한 계절이기도 하지요. 보드라운 털이 송송난 목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키워가는 겨울눈이 봄을 맞아 피워낼 꽃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들리는 듯 하지요. 어릴 적 배웠던 동요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온다는 가사가 유난히 생각이 나는데요. 버들가지에 물 오르고 홍매가 붉게 피어나는 봄이면 추웠던 겨울의 기억들도 하나씩 눈 녹듯 녹아서 추억 속에 간직하게 되겠지요. 그런 봄을 기다리며 햇살 좋은 카페에 앉아 창가에 번지는 차디찬 겨울의 잠깐의 시간을 뜨거운 찻잔에 녹여 마시는 하루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유난히 향기 좋은 찻집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방송 마치고 가까운 찻집에 들러 차 한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꽃 이야기로 목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 깊은 이야기야 알 필요도 없겠지만 꽃이 피고 지는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생각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돌아보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며 배우고 익히고 세상을 보며 지혜를 배워왔지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숲에 감사하고 꽃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하루를 보냅니다. 끝곡으로 이자연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규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님이신가 꿈이신가 날 데려가 주어요. 메밀꽃이 바람결에 하늘 거리며 물레방아 꽃내음에 눈시울이 뜨겁네. 보지 못해도 난 보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물소리에 바람소리에 세월이 흘러가도 돌아와줘요. 나를 잊지 말아줘요. 보지 못해도 난 보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물소리에 바람소리에 세월이 흘러가도 돌아와줘요. 나를 잊지 말아줘요. 나를 잊지 말아줘요. 나를 잊지 말아줘요.
착한 남자였죠.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 일